네,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올렸던 그 균형 잡기 16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 전에 동영상 꼭 들어보시고 연결 동영상으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 같아서 먹힘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먹힘 현상에 자꾸 노출되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빨리 가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 또 우리가 몰라서 또 당하는 수도 있고 이런 수도 있기 때문에 먹힘 현상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 먹힘 현상은 뭐 사실은 막 우리가 운동을 참 안 하다가 막 갑자기 막 1시간 동안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 운동회를 했다, 근데 몸살이 걸렸다, 이게 먹힘 현상이야 사실은요. 먹혔으니까 몸살이 오는 거죠. 그죠? 피가 막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어딘가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여기가 몸살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하여튼 제가 느끼기가 종합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거의 지난 한 달 이상 동안 어떻게 해왔나, 이렇게 한번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어제 가져봤습니다. 이래 뭐 복기를 해봤죠. 자, 우리가 기립근이 제가 이제 왼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트 운동도 잘 못하게 됐고, 왼손에 더 차기도 막 싫어지고 하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왼쪽 가슴, 왼쪽 팔, 왼쪽 등 쪽으로 피를 보내는 걸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 왼쪽이 지금 충분히 강해진 게 아닌데, 근육량이나 팔뚝 근육량이나 가슴 등짝 근육량만 봐도 오른쪽이 지금 더 훨씬 더 센 게 맞는데, 이게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오면서 피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왼팔로 순환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순환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불필요한 중량을 더 차면 좀 안 좋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100g 이상만 차도 좀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또 운동을 조금만 과하게 해버리면 또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왼팔이 균형 잡기에 들어왔으나. 대사증후군 동영상에서 이제 균형 잡기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서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왼손을 많이 차도 상관없는데, 균형 잡기로 들어오니까, 기립근이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왼손을 찰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200, 양손에 200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자, 기립근 문제와 기립근을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했던 게 뭡니까? 세트 운동이에요. 세트 운동. 세트 운동은 오른팔을, 이제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팔을 앞으로 밀죠. 옆으로 하는 건 좀 생략할게요. 오른팔을 앞으로 밀고 또 왼팔은 뒤로 당겼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기립근이 오른쪽은 앞으로 가고 왼쪽은 뒤로 가니까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긴다. 이게 기립근이 돌아간다라는 건데, 제가 보니까 균형 잡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 운동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기립근이 너무 왼쪽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안 좋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운데서 조금 왼쪽으로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가버리면 뭔가 몸이 꼬여드는 현상이 들면서 컨디션이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운동은 해도 괜찮아요. 옆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데, 또 겨드랑이 운동도 괜찮아요. 이거는 기립근을 돌리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왼쪽 겨드랑이가 약하면 겨드랑이 운동을 더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철봉을 할 때도 왼팔로 몇 번 당기고, 뭐 한 5번, 6번 더 당기고, 양팔로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과거의 세트 운동을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창틀을 붙들고 왼손은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이거 50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해도 돼요. 왜인가 하면, 이거는 뭐 과격하게 기립근을 왼쪽으로 돌려주고, 물론 약간 아래쪽 대각선 쪽으로 뒤로 당기는 현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립근을 세게 돌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팔 운동할 때 세트 운동, 오른팔을 앞으로 밀고 왼팔을 뒤로 당겨버리면, 이 기립근이 확 돌아가거든요. 그죠? 급할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게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과감하게
세트 운동을 또 해주고, 또 왼손에 스트레칭 바 당기고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왼손을 200밖에 못 차는 이유는, 오른손이나 왼손을 동일하게 차는 이유는 길이끈이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길이끈을 함부로 막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은 해도 돼요. 필요해서 내가, 야, 이거 뭔가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뭐 세트 운동 한 번 정도 해줘도 돼요. 근데 너무 과격하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신에 뭐 옆에서 당긴다, 옆으로 미인다 이런 거는 오른팔 왼팔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오른팔보다는 왼팔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네 번이나 다섯 번 하는데, 자기가 안 먹힌다 싶은 만큼, 내가 다섯 번 해도 안 먹히네, 그럼 다섯 번 하세요. 근데 다섯 번 계속 하다 보면 먹힐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오른팔보다 왼팔을 뭐 한 두 번만 더 한다든가 한 번만 더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먹히면 똑같이 해야 똑같이 오른팔 다섯 번 하면 왼팔 다섯 번, 오른팔 다섯 번 땡기면 왼팔 다섯 번 땡기고, 먹혔을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너무 심하게 먹혔다 그러면 오른팔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거 먹혔으니까 후퇴해야 돼. 후퇴, 오른쪽으로 후퇴시켜야 돼요. 오른팔을 다섯 번, 왼팔을 세 번, 뭐 네 번 이렇게 하면 먹힘이 풀리거든요. 가슴 쪽 먹힘이 풀린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또 겨드랑이 쪽도 분명히 철봉을 해보면 왼쪽 겨드랑이 힘이 약한 거는 확실해요. 그 뭐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오른쪽이 약해졌다 이런 걸 느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뭔가 하여튼 오른쪽이 탁 세지면서 그다음부터는 왼쪽이 또 확 약해져 버리더라고. 테스트를 딱 해보니까 왼팔이 힘이 안 들어가요. 막 그 한 팔로 이렇게 당겨, 그 체육 시설, 그 걸린 체육 시설에 가서 오른팔로 당겨보고 왼팔로 당겨보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힘 차이가 너무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과거 한 균형 잡게 도른 지가 이제 거의 두 달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이 왼팔 운동을 하기는 조금이라도 하기는 해줬어요. 그게 좀이라도 더 해줬으니까 지금까지 왔는 건데, 뭔가 우리가 그때 기립근이 한참 돌아가서 막 기립근 반대, 세트 운동을 반대로 하고 막 이랬을 거라고요. 기립근이 너무 돌아가갖고 세트 운동을 반대로 하니까 좋았더라 하고 막, 그때 제가 세트 운동을 반대로 하루에 막 두 세트, 세 세트까지 했던 것 같아요. 한 이틀 동안. 그러고 나니까 좀 진정이 되던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트 운동을 하기가 무서워지고 왼팔 운동을 과감하게 하기가 무서워지면서 좀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를 아까 지난 동영상인가 지금 한 이번 동영상에서 했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했잖아요. 지난 동영상이나 이번 동영상에서 내가 좀 왼팔 운동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 소홀히 하니까 이게 왠가 뭐 왼팔, 왼쪽 가슴, 왼쪽 등짝에 지금 혈관이 좁아져서 오른쪽보다 턱없이 약한데, 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밀고 나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후퇴했다가도 전진, 뭐 멈췄다가도 전진, 후퇴했다가도 전진, 이렇게 2보, 뭐 1보 후퇴, 2보 전진,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게 기립근이 왼쪽으로 한번 세게 돌아가고 나니까 놀랐던 것 같아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왼팔 운동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뭐 왼쪽이 강해졌나? 막 이런 오해까지도. 오른손, 왼손 200, 200 똑같이 차고 있으니까, 이제 왼쪽이 내가 몇 개월 동안 왼팔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왼쪽도 충분히 강해졌나? 이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른팔보다 더 강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뭔가 그래도 비슷하게 됐나? 이런 약간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게 제가 어제 철봉 운동을 양팔로 이렇게 당겨보면서, 또 양팔로 당겨보고 오른팔로 이렇게 당겨보고 왼팔로 당겨보니까, 야, 이거 비교가 안 된다. 이거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런데도 왼손을 더 찰 수는 없다, 중량을.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왼쪽 팔, 왼쪽 가슴 쪽으로 피를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게 옳겠다. 그리고 또 옆구리 문제와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 나한테도 그렇고 우리 아내한테도 그렇고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왼쪽 팔로 피가 자꾸 채워져야 그 결국은 옆구리가 한쪽이 세다라는 거는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왼쪽 팔에 있어야 될 피가 그쪽에 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연구하는 자세로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 다리 문제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균형 잡기에 들어왔다, 기립근이 제자리에 왔다라는 건 다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결된 거는 이제 왈가왈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옆구리 문제, 혹은 앞쪽 호주머니 문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나? 왜 다른 다리는 해결되는데 왜 이거는 자꾸 해결 안 되고, 이게 이상하게 길게 꼬리를 물고 자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옆구리에 왜 피가 여기 많이 있지? 왜 오른쪽 옆구리에 피가 많이 있지? 왜 왼쪽 옆구리에 피가 많이 있지? 피가 많다는 건 힘이 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쪽은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피가 원래 어딘가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옆구리에 있는 피가 원래 왼쪽 가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왼쪽 우리가 왼팔을 너무 운동을 안 했으니까 이 혈관이 좁아지다가 이제는 들어오고 싶어도 피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억지로 넣어주면 먹혀버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옆구리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만은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야 이거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나중에는 뭐 또 다른 결과로 나타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든 결국은 좋은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게 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왼쪽 가슴으로 들어와야 돼. 몸 다른 곳에서 옆구리나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창자는 왼쪽 가슴으로 들어와야 될 피가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딘가에 다른 쪽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옆구리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왼쪽 옆구리에 피가 잡혀 있고 저희 아내는 오른쪽 옆구리에 지금 피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왼쪽 가슴으로 계속 넣어줄 때 이게 빠져나온다는 거죠. 옆구리가 약해진다는 거죠. 센 쪽이 약해진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하여튼 주의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느낌상 왼팔을 뒤로 많이 당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립근이 돌아가 버려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양팔로 등 근육 운동을 하고 왼팔을 한 번, 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뭐 세트 운동처럼 막 뒤로 당기를 여러 번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기립근이 휙 돌아가 버리면 컨디션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그죠? 균형 잡게 양손을 200을 차고 있다라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옆으로 밀고 당기고, 그러니까 하여튼 옆으로 밀고 당기고 뭐 위로 드는 거, 밑으로 당기는 거 이런 거는 마음껏 해도 돼요. 기립근 돌아가는 거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좀 대칭적으로 등 근육하고 가슴 근육은 좀 비슷하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만약 기립근이 제자리에 왔다라면 등 근육과 등 근육 운동은 이렇게 스트레칭바 뒤로 당기는 거죠. 그죠? 물병을 뒤로 이렇게 하는 거고, 가슴 운동은 팔굽혀펴기 하는 동작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좀 비슷하게 해서 비슷하게 하는데 왼손을 한 번, 두 번 정도 더 해주면 될 정도예요. 한 번, 두 번. 아니면 똑같이 해도 괜찮고. 대신에 뭐 왼팔 밀고 당기는 거나 왼팔을 왼쪽 어깨가 더 두껍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쪽 어깨가 더 두껍다 그랬어요. 오른쪽 어깨가 더 얇다 그랬습니다. 겨드랑이가 오른쪽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깨 뼈 근육을 만져보면 왼쪽이 더 두껍게 나와요. 본인은 못 재요. 누군가한테 뒤에서 한번 재보라고 해보세요. 이게 딱 어떤 지점에 딱 가면, 누구 오른손잡이인데 왜 왼쪽 어깨가 더 넓지? 막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왼손잡이도 왼쪽 어깨가 더 두껍게 나오는 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 100% 그렇다는 장담은 못하겠지만은 저도 뭐 표본
회원 수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위주로 해봤으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오른팔하고 왼팔 운동을 같이 하는데, 왼손 운동을 좀 더 해주라는 거예요. 대신에, 세트 운동할처럼 오른팔을 과도하게 앞으로 밀고, 왼팔을 과도하게 뒤로 당기는 거는,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는 균형 잡기 위해서는 좀 피해야 될 운동이고, 또 그렇다고 겨드랑이 운동을 많이 해버린다. 또 뭐 왼팔 운동을 많이 해버리면 10중 8구 먹혀버려요. 먹히면 답답해지면서 운동하기 싫어져요.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야. 너무 심하면 오른팔 운동 횟수를 더 늘려요. 좀 풀어줘야 돼. 좀 풀어줘야 돼. 왼쪽 가슴으로 갔던 피를 오른쪽으로 좀 당겨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조금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우리 몸에 피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라가야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버리면 결국은 몸살 현상이 나타나요. 한쪽으로 피가 몰려버리면 몸 전체 혈액순환에 지장을 일으킨다는 거죠. 지장을 일으켜요. 그럼 안 좋겠죠. 자, 어떻게 하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찌 보면 뭐 다른 걸 다 제쳐놓고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오른손잡이는 왼쪽 가슴, 왼쪽 팔, 왼쪽 등짝, 하여튼 왼쪽 상체 이쪽 같아요. 최종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는. 왼손잡이는 오른쪽 가슴이나 오른팔 이쪽이겠죠. 오른쪽 등짝. 그죠? 이게 최종적인 관문 같아요. 그 가운데 옆구리가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다니까, 다리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리는 이상이 없는데 옆구리, 물론 옆구리하고 다리도 상관이 있겠지만, 하여튼 옆구리 쪽에서 이 왜 피가 한쪽으로 쏠려 있지? 이 피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 머물러 있을 것 같지 않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게 오를지도 모르겠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하여튼,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왼팔 운동을, 오른팔, 왼팔 운동을 하여튼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왼팔 운동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겨드랑이 운동도 조금 더 해야 되고, 밀고 당기기도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이나 하여튼 조금 더 해야 돼요. 자꾸 해줘야 먹히지 않을 정도로 해주는 거예요. 그거 먹히지 않을 정도로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뭐 오른팔이 세냐 왼팔이 세냐 테스트 해보는 방법 뭐 이런 거 혹시나 도움이 될까 모르겠는데, 자, 제가 아까 겨드랑이 그 세기는 한번 가서 동네에 보면 그 체육 시설이 있어요. 양손 위에 잡고 그 의자에 앉아서 이게 확 내리면 엉덩이가 덜썩 들리는 게 있어요.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 엉덩이가 덜썩 그게 있어요. 그 양팔로 하면 되게 쉬워요. 양팔은 우리가 팔 힘이 굉장히 세요. 몸 체중을 덜 올려요. 근데 한쪽 팔로만 해보세요. 오른팔로 이렇게 당겨보고, 한 서너 개 당겨보고, 오른팔은 좀 될 수도 있어요. 왼팔로 한번 당겨보세요. 왼팔 잘 안 될 거예요. 힘이 없을 거예요. 네? 양손잡이라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양손잡이라도. 그러니까 뭐 양손잡이가 왼팔이 겨드랑이가 더 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른팔 겨드랑이 운동을 좀 더 해줘야 돼요.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오른손잡이는 100% 오른손잡이는 무조건 왼팔이 힘이 약할 거예요. 겨드랑이도 약하고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혹은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앞으로 미는 도구 있습니다. 앞으로 미는 도구. 그게 너무 무거우면 밀 수도 없는데 한 10kg 정도는 앞으로 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팔로만 한번 밀어보시고 또 왼팔로만 또 한번 밀어보세요. 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또 헬스장에 가서 뒤로 당기는 거 있습니다. 뒤로 당기는 거. 그것도 이게 너무 무겁게 하면 한 손으로 못하니까 한 10kg나 뒤로 당기는 등 근육이 좀 세요. 한 20kg 정도 이렇게 딱 놔놓고 양팔로 한번 당기다가 오른팔로만 당겨보고 뒤로 한 서너 개 당겨보고 또 왼팔로 서너 개 당겨보세요. 근육 차이에 따라서 파워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힘이 없는 쪽이 약한 거예요. 그럼 그 약한 쪽을 더 운동을 해줘야 옳은 겁니다. 그렇죠?
그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기도 뭐 옆으로 밀기도 뭐 그런 거 당기기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뭐 다 테스트가 되면 좋지만은 일단 테스트하는 방법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 그죠? 이제 머리를 자꾸 써야죠. 머리를 자꾸 쓰고 뭐 머리가 안 돌아가면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좀 뭐 똑똑하게 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거죠. 구하면 하나님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제 그동안 좀 왼팔 운동을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기립근 운동한다고 왼팔 운동을 세트 운동을 좀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또 지팡이도 계속 짚고 다니고 지팡이를 몇 개월 짚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에 쌓이고 쌓였던 게 좀 먹혔던 것 같아요. 먹혔으니까 한동안 좀 게을리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 현상이라고 있다 그랬죠. 백 현상. 먹혔다가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이게 뒤로 자꾸 밀려 나오는 거예요. 혈관은 좁아 수축이 돼 있는데 그 피를 억지로 넣어 놨으니까 통과가 안 되니까 뒤로 밀려 나오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백 현상이 있는 동안에는 왼쪽이 세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먹힘 현상이라 먹혔다는 건 그 자리에 탁 멈췄다는 거고 먹힌 다음이 백 현상이에요. 뒤로 밀려나는 현상이에요. 먹힘 현상이나 백 현상이 나타날 때는 내 몸이 느끼는 거는 왼쪽이 세다. 내가 왼쪽으로 피를 많이 넣었으니까, 왼팔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왼쪽이 세니까 왼쪽 운동을 하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먹혀 있는 걸 좀 풀어주면 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게 조금 백 현상이 나타날 때, 그래도 왼쪽이 세다고 느껴지니까, 운동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요, 백 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나서는 다시 전진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먹히면 좀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백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도 왼쪽이 세다라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왼팔 운동하기가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이제 먹힘은 상당히 풀려 있기 때문에 설사 백 현상이 나타나도록 먹힘이 아직도 있지만은 약해져 있긴 해요. 근데 피를 다시 집어넣으면 들어가긴 들어가요. 약하게. 전신 운동하면서. 비대칭 운동과 대칭 운동, 전신 운동이라고. 전신 운동을 막 피를 막 돌려가면서 왼쪽, 피를 막 섞어가면서 왼쪽, 피를 막 전체적으로 섞어가면서 왼쪽, 왼쪽 가슴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확 밀어넣으면 또 먹혀버리죠. 또 먹혀버리면 운동 못하죠. 또 기다려야 돼. 기다릴 수 없으면 오른팔로 운동해버리세요. 운동하면 빠져요. 그러면 이거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심하게 운동하면 안 되겠구나. 좀 횟수를 줄여야 되겠구나. 혹은 빈도수를 줄여야 되겠구나. 시간을 좀 길게 봐야 되겠구나. 제가 보니까 어제 느낀 바로는, 야, 이거 왼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리겠구나.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뭐 균형을 잡고 기립근을 돌리고 이거는 내가 노력에 의해서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뭐 하여튼 몇 개월 만에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왼쪽 가슴이 50년 이상 동안 수축됐던 현상을 내가 한 달, 두 달, 몇 개월 만에 해결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결론을 어제 제가 좀 강하게 내린 것 같아요. 이건 시간 길게 가야 된다. 이거는 1년, 2년짜리 혹은 5년, 10년짜리일 수도 있다, 이거는. 내가 관심을 계속 가져요. 근데 균형을 잘 잡고, 옆구리 통제 잘하고, 먹힘 현상 주의하고, 백 현상에 대해서, 백 현상도 조금 알아야 돼요. 먹힘이 제일 세요. 피가 가다가 탁 멈춰버리는 게, 차가 옴짝달싹도 못한다. 그게 먹힘이야. 근데 답답해서 뒤로 빠져서 집에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살살 백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막 중간에 막 휴게소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백이 살살 풀리면 뭔가 약간 소통이 돼요. 그러면 먹힘이 점점 약해져요. 그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이제 백 현상이 좀 먹힘이 약해지고 백 현상이 살살 생기다 보면 이제 뭔가 차가 움직이려고 해요. 그때 이제 전진을 살살 해야 돼요. 전진을 살살 해야 돼요. 그냥 빼가도록 계속 내버려 두면 나중에 오늘 갑자기
오른쪽이 세졌네 이래 돼 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오른팔 운동 몇 번 해 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오른쪽이 세져 버렸다 그랬죠. 그죠? 단정은 못 하겠는데 이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저의 실수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 제 실수도 어쨌든 저는 여러분한테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제 실수라도 알려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실수하지 마시라고. 저도 느낌은 내 느낌을 믿기는 믿는데 분석은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내가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책을 다르게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오른팔이 약하다고 느껴서 운동을 하니까 컨디션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겨드랑이 테스트를 해 보니까 왼쪽이 너무 약한 거예요, 어제.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른팔은 쑥쑥 내려가는데 들리는데 왼팔은 빡 힘줘야 들리는 거예요. 이게 2배 정도 차이, 2배 이상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그 정도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그게 내가 뭔가 속았던 거예요. 이 백 현상을, 백은 왼쪽 가슴에서 다시 밀려나온 백 현상은 왼쪽이 세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걸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먹힘 현상은 왼쪽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좁은 혈관에 그냥 피를 콱 강제로 밀어 넣어갖고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왼쪽이 센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옴짝달싹 못 하는 거야. 아직 혈관이 안 넓어졌는데 넓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내가 욕심을 너무 내갖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게 먹힘. 그럼 딱 멈춰버리면 어차피 앞으로 전진 못하니까 뒤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백 현상이에요. 그 먹힘 현상과 백 현상은 느낌으로는 왼쪽이 더 세다라고 느껴요. 그 자꾸 풀어주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중량을 만약에 뭐 대사증후군 동영상에서 하고 있다면 왼손을 더 차고 있다면 왼손 중량을 좀 내려주면 될 거고 우리는 균형 잡기에서는 200, 200 차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왼손을 내려주긴 좀 곤란해요. 물론 왼손을 풀어줘도 됩니다. 왼손을 잠깐 풀어줘도 됩니다. 근데 왼손을 뭐 100g 줄여도 줘도 되고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오른팔 운동을 좀 해줘도 되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시고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여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고 이걸 먹히면서 이거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균형 잡기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균형 잡기로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저도 속을 수 있고 여러분 당연히 속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동영상을 충분히 들어 놓으셔야 여러분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방향이 결정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면 저처럼 엉뚱한 결과로 왼쪽이 세네 자꾸 풀어줘야 되겠네 오른팔 운동해야 되겠네 이래 돼 버리면 실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해봤고 많이 해봤는데 또 당했어요. 또 당한다. 이게 참 깝깝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 균형 잡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와 봤으니까 이 몇 개월 동안 이 균형 잡기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오른손 왼손 200, 200 똑같이 차고 있는데 이게 과연 왼손이 이렇게 약한가를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약하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근데 많이 운동할 수 없다. 과감하게 운동할 수도 없고 일정하게 조금씩 먹히지 않을 정도로 계속 운동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 잘 들어보시고 하여튼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